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8월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서 강제 북송을 당했던 제1교포들이 있었죠. 이분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1교포 북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북한 출신이시거나 하실 줄 알았는데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 아니죠. 다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 자리를 맡고 있는 송한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나오셨고 저랑도 인스타그램 친구셔가지고 막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네, 심하윤 씨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영어가 더 편하시다고. 네. 네, 제가 불편해서 죄송해요.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네네. 15개월 때 부모님이랑 저희 가족 다 같이 영국으로 이민 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외에 계속 살다가 네, 한국 정착한 지 9년 차입니다. 야,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지금 센터장이시잖아요. 네. 어떤 데인가요? 한국 친구들한테 제가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어려운 단어들만 있잖아요. 북한, 인권, 정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센터라고 있으니까 또 콜센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영어로는 좀 정확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브리티시 잉글리시. 네, NKDB라는 곳인데요. 예. 저희는 북한 인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이게 우리 국가기관입니까? 아니요, 민간 단체입니다. 저는 이런 단체를 죄송해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많이 단체가 있다는 홍보를 거. 해야 하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셨어요? 아니면 증언 같은 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 사실 하나원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저희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립한 박사님들이 하나원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했었던 일이라서 지금 한 34,000명 정도 한국에 해왔잖아요.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 중에 2만 명 정도를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하윤 선생님도 한원에 계셨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2003년부터 하셨고 34,000여 명의 탈북자 가운데 2만여 명을 조사하셨으니까 심하윤 씨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원에 갔을 때. 네, 저도 거의 직행으로 왔기 때문에 오시면 네. 거의 여기 센터에서 오고 누가 오고 해가지고 그때 정신없었죠. 매일 막 이렇게 설문조사에 이거 뭐 인터뷰 구술하고 나갔었는데 네. 배급은 받으셨습니까? 배급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누구에게 뭐 얻어맞은 기억은 있습니까? 뭐 감옥에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일상에서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그때 이런 게 무슨 연구 가치가 있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이고 엄청 모였으면 데이터로 갖고 계시다는 건데 어떤 문제들을 이제 기록을 해놨을까요? 북한에서만 발생했었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겪었었던 인권 피해들도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북한 정부가 다른 나라 외국인들에게도 가해하는 인권 침해도 저희가 다 북한 인권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7,000건 넘은 자료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고 있고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인물들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피해자, 가해자, 증언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 뭐 재판을 하던 아니면 화해를 하던 사실 독일에서는 잘시키터 기록 보존소라고 정부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했었었거든요. 나이가 자꾸 나이에서 죄송해요. 부러워서 그래요. 맞아요. 지금도 뭐 한국 기준으로 뭐 젊다고도 할 수 있고 어리잖아요, 사실.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럼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영국 교포면 네.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올해 1월에 센터장 취임 받고 나서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뭐 한순간적으로 이때 북한 인권이다라는 거는 사실 없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코리안이라고 하면 어딘지도 몰랐어요. 중국의 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조금 아는 분들은 노스 코리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인권 활동하는 것보다는 저는 의대 가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었었던 게 원래 제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랑 영국 할머니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이 북한이라는 곳이 계속 좀 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문적으로 북한 인권을 좀 다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그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지만 그때는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못했어요. Really? really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북한 인권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면 일단 한국말부터 공부해라. 북에서 오신 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한국말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한국어 공부하고 오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1년 한국어 공부하고 다시 대학원 가야지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지금 있는 북한 인권 정보센터를 우연히 알게 되고, 그때 처음에 자원봉사자로 잠깐 일하려고 했었던 게 어느새 9년이 되어가지고 네, 자원봉사부터 인턴, 연구원, 이제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저도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난 탈북민을 제외했어요. 저도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죠. 20년 뒤에 이분을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처음 탈북민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었던 동아리가 그때 통일 관련된 동아리도 정말 우연히 그냥 지나가면서 포스터 보고 거기 들어갔는데, 통일 동아리라고 하지만 사실 다 북한 이탈 주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한 동아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가고 지내다 보니까 친구로 만났구나. 네, 그냥 북에서 온 분들이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친구로 만났고 그냥 같은 학생으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다가 10여 년 전에 만났었던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끈끈하겠네요. 네. 이번 주에도 한 분이 결혼한다고 해서 또 결혼식 가게 되었고, 사실 그런 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일을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해요. 조사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록만 그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도 할 거예요. 네. 어떤 거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이런 기록이나 연구하는 단체들은 인터뷰하고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정말 그 아픔을 다시 되돌리는 거고 다시 상처를 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정착지원본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심리 상담사랑 사회복지사 2명씩 총 4분이 계셔가지고 조사와 상담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이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하윤 씨가 인스타그램 보면 굉장히 해맑고 유머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뭐 상담 받거나 했을 때 뭐 북한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꺼낼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네. 뭐 남겨놓은 가족들 얘기라든지
그때 심경이 어떨까요? 이런 거 막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 그 스토리텔링 되게끔 잘 들어주십니다.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할 수 있는 거, 눈물 짜내는 거 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윤 씨 그러니까. 눈물도 흘렸어요? 아, 제가 그렇게 눈물이 잘 안 나서 엄마 두고 온 게 좀 미안하긴 했는데 그냥 덤덤해서 대학교나 뭐 이렇게 어떤 진로에 대한 거 막 물어보고 싶을 때 그때 좀 어디 상담할 데 없으니까 이러기도 물어보고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통일부에서도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또 네.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특히 진짜 강제 북송 문제 뭐 알면서도 사실 접하기가 어려운 정보들이 많았거든요. 조사를 통해서 본 북한 인권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저희는 그 전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직행으로 오신 분들 통해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기록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성사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오픈소스 통해서도 저희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뭐 아사, 공개 처형 얘기하면 사실 저희도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어두운 메시지만 전달을 했었을 때 북한은 이상한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만 계속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많이 관심 갖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북한 주민의 일상에 보면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인권 침해가 되게 시작되는 체계적으로 시작되고 발생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북한 인권 예, 실태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 인권의 현실이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송한나 센터장님과 다음 시간에 또 통일 담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당.